2026년 1월부터 노인복지가 역대급으로 바뀝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 지원 예산이 29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상향, 연금 지원 확대, 일자리 115만 개 창출, 경로당 주 5일 급식, 통합돌봄 예산 777억 원 투자, 주거 안정 대폭 확대, 어르신 전용 운동 프로그램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7가지 혜택이 모두 현실화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를 거쳐 불과 20여 년 만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생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사회 참여,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형 복지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소득, 돌봄, 건강 여가를 모두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확정된 7가지 노인복지 변화와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소득과 일자리 보장.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 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중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2025년 월 최대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되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여 실질적인 소득 하한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961년생으로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원과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현재 9%에서 9.5%로 인상되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소득 대체율도 현행 41.5%에서 43%로 조정되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게 됩니다. 3.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15만 개. 2026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2025년 110만 개에서 5만 개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자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노인 공익활동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일 3시간 근무,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돌봄 지원, 노노케어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둘째,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월 114만 원 수준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시니어 금융 강사, 건강의료 서비스 매니저,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새로운 직무 8가지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셋째,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문의하시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1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76만 5천원에서 82만 1천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4인 기준 생계급여는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과 생활지원. 5. K패스 모두의 카드와 교통비 환급 30%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상한을 없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금액은 거주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일반인은 월 6만 2천원, 청년 고령자 이자녀 가정은 월 5만 5천원, 다자녀, 버소득층은 월 4만 5천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지방권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고려하여 기준이 더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30%의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기존 20%에서 10%포인트 상향된 것입니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위주로 이용하시면 일반형, 광역버스나 GTX를 이용하시면 플러스형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K패스 제휴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지역별로도 교통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중 만 70세 이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 65에서 69세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제 할인 또는 요일제 이용권 형태의 혜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만 75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실버패스를 도입합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택시 이용료를 분기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건강과 돌봄. 6.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 확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77억 원이 투자됩니다.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109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방문 요양과 간호를 위한 통합재가 기관도 함께 늘어납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경우 기존 3,531명에서 4,156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5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단기 집중 맞춤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역 단위 건강돌봄 매니저가 확대 배치되어 방문 진료까지 포함한 집에서 받는 복지 체계가 강화됩니다.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건강보험 혜택 범위 내에서 검진 및 치료 비용을 100% 보장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경우 외래 진료는 1,000원, 입원비는 거의 무료이며 약값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간병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간병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약 30% 수준으로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치매 관리에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내 최초로 음성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기반의 치매 진단 소프트웨어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보건소나 복지관 등 비의료 공간에서도 10여 분 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7.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및 여가 지원 2024년 5월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제공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 정책이 지속 확대됩니다. 전국 경로당 6만 9천 곳을 대상으로 양곡비, 부식비, 인력을 지원해 주 5일 급식을 실현합니다. 경로당별 연간 양곡비 지원이 8포에서 12포로 4포 증가하며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 인력 2만 6천 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자 5만 6천 명이 급식 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고령자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체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교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문턱 낮은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편됩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거와 안전 8.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와 주거 안정 2026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 상향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입 임대 물량 중 70%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산층 시니어까지 대상을 대폭 늘리고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과 연계하여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시행됩니다. 내 집이 전 재산인 어르신들이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성남시는 2031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대원동에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를 건립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40%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에는 응급안전 안심 설비는 물론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 여가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모든 신규 고령자 복지주택은 하층부에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식사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이 마련되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 높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내부에는 문턱이 없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 응급, 비상벨, 동작 감지 센서가 24시간 작동하는 등 고령자 특화 설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응급안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동작 감지 센서,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이 설치되어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핵심 정리 및 마무리 2026년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형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득, 건강, 돌봄, 여가, 주거를 하나의 생활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역대급 인상.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액 인상 및 신청 방법. 2. 국민연금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조정.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최대 50% 지원. 3.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15만 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등 2026년 역대급 규모 확대 추진 확정. 4. K패스 모두의 카드와 교통비 환급 30%,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 도입, 65세 이상 유형 신설 30%의 환급률. 5.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확대. 777억 투자로 집에서도 의료요양 서비스 통합 지원. 6.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및 여가 지원. 주 5일 식사 제공 및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와 주거 안정.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 상향.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는 2026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자면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은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에 1000번은 건강보험 및 의료지원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1544에 3388번으로 문의하시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모든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대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며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